권마담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등록하는 게 뭐가 있죠? 수업 등록, 영어 아니면 운동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새해만 되면 결심했던 게 영어 학원 등록하기, 그리고 운동 등록하기 이거였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다가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꼭 새해가 돼서 시작해야 되나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내일 제가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합니다. 산후 다이어트를 들어갔었고 이제 지금 셋째 출산 후 4개월 26일째입니다. 오늘이. 한 2개월 정도는 몸조리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 산후연 배설 코치님 도움 받아서 다이어트를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은 아마 이제 가장 날씬한 몸으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개월 후에는 근육질의 몸매로 또 사진을 찍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는 이제 운동은 잘 관리하고 있고 습관이 되고 있어서 이제 뭐 촬영 후에라도 계속 운동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새 너무 저한테 꼭 맞는 운동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제 영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 방법을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호주에 가서 영어 실력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왔고 와서도 영어는 정말 그 고급 영어까지 가기까지는 계속 갈증이 나고 더 잘하고 싶고 내가 현지인이 아닌 이상은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 계속 늘고 싶은 게 영어잖아요. 저는 이제 갔다 와서 기본적인 레벨은 통과했고 중급 이상 통과해서 거의 뭐 테드 강연을 들어도 된다라고 테스트를 받아서 테드 강연 정치랑 스피킹을 들을 수 있는 고급 과정에 가는 레벨이 됐어요. 근데도 계속 저는 1대1 수업도 받고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또 지금 바쁘면은 또 지금 놓치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면서 계속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영어 실력 느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시중에 워낙 많지만 자기한테 맞는 게 있겠잖아요. 저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처음에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서 3개월 4개월 동안 이제 정말 처음부터 3인칭 단수가 뭔지 뭐 숫자부터 정말 뭐 월요일 화요일 대충 알고 있었지 그런 걸 정말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3, 4개월 동안 문법을 배우고 해도 정말 그 외국인 수업에 들어가면 필리핀 선생님하고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헤어질 때도 너무 선생님이 고맙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글말로도 많이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면 소통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저에 맞게끔 잘 설명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영어가 너무 재밌었고 일단 영어 재미를 붙여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는 정말 땡큐라는 말밖에 못하겠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나는 너를 꼭 만나러 오겠다 이런 말도 막 길게 생각하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정말 땡큐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저는 호주를 가서 꼭 영어를 늘어서 다시 이 선생님을 만나러 와서 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그냥 영어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재밌어지려면 자기랑 잘 맞는 영어 학습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일단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영화를 좋아하시면 영화를 들으면서 미드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다 나는 팝송이 너무 좋다 그럼 팝송을 가지고 영어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문법이 그냥 너무 좋다 이렇게 뭐 한국식 그 교육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 문법이 어렵지만 문법이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쓰기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뭐 쓰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문법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을 때 읽기 쓰기 뭐 듣기 다 하지만 일단 영어가 안 되니까 일단 두려워서 그런지 그냥 문법 쓰는 게 왠지 그나마 빨리 느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일기? 안나의 일기인가? 그런 거를 보면서 같이 그냥 읽고 문법 해석하고 쓰고 배우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저를 더디게 가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부터
배워야 되고 듣는 것부터 배우고 나중에 문법을 하면 이미 듣고 말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 이래서 내가 이런 말 표현을 썼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구나 해서 문법적으로 해석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이 당연히 재밌는 거예요. 막 이론적으로 배우다가 이론적으로 배우면 막 암기식이잖아요.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듣기 말하기가 되고 나서 문법 공부를 하니까 술술 그냥 책 읽듯이 아 이래서 내가 이때 이런 표현을 썼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했구나 해서 문법이 정말 쉽게 이해되면서 그냥 책 읽듯이 넘어가더라고요. 앉아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문법이 처음에 재밌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건 제가 용기가 없고 힘이 들고 했기 때문에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문법이 재밌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면 충분히 더 빨리 문법을 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장르의 영어를 찾았다면 듣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리스닝, 스피킹 이거는 함께 가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한다면 리스닝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듣는 대로 말하면 되고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결국은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먼저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암기가 필요하고 문법처럼 계속 주입식이 많이 들어가야지 하는 건데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듣는 거를 조금 감각을 많이 익히면 듣게 되면은 이제 말을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외국인을 만나면 처음에 뭐 기본적인 회화 하겠죠. Where I'm from 뭐 이런 거는 워낙 간단하니까 하다가 이제 다른 거 뭐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니 이런 거 막 길게 물어보면 갑자기 말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할 말이 없어지니까 멍하게 가만히 있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스피킹을 잘하시는 분,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도 계속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 스피킹 실력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굳이 순서를 따져서 가장 빠르게 영어를 익히고 싶다면 듣는 걸 먼저 하시고, 왜냐면 외국에 가시면 외국인만이 많이 들린다면 단어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라 얘기해도 단어 하나로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뭐 물건을 사러 가도 뭐 이렇게 가서 그냥 애플 이렇게 딱 단어 하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공항에 그 세관 통과를 해도 길게 얘기해도 뭐 우리가 뭐 얘기하잖아요. 어느 호텔에 자니 이 정도는 들리니까 뭐 힐튼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뭐 며칠 너 묵니 이런 거 얘기해도 3 day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면 계속 단어 하나 뱉게 되고 하나하나 뱉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문장으로 얘기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 상황이 닥치면. 그래서 저도 외국에 갔을 때 처음에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문법을 배우고 갔는데 그나마 조금씩 늘었던 영어도 듣는 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하려고 해도 이제 기본적인 영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영어를 많이 못 썼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면 일단 외국인이 하는 말이 알아들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뭔가 단어를 얘기하든 아니면 알아들었으니까 종이에 쓰든 뭐 손짓 발짓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들리고 내가 뭔가 소통을 손으로 쓰든 손발짓을 하든 소통이 되니까 그게 재밌어져서 또 영어가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 재미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닝을 많이 할 수 있는 연습, 그게 뭐 미드가 좋으신 미드, 팝송이면 팝송, 그렇게 결국 듣는 걸 하시다 보면 결국 듣는 것도 반복이고 결국 반복되면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문장, 일단 당장 써먹어야 되는 문장 그런 거 위주로 외우시면 영어가 일단 당장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던 팝송을 들으시던 좋은 문장, 내가 이 문장은 당장 쓸 수 있는 문장이네 라면 하시면 외우시는 거죠. 외우시면 언젠가 그 문장이 들리면 또 말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장이 점점 많아지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피킹은 스스로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는다는 거죠. 결국 영어를 크게 보면 결국 영어 문장을 통으로 암기를 하고 그 통으로 암기한 문장을 내가 말로 많이 연습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원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영어가 재밌어야 되고 그 재미가 붙여져야 길게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재밌는지 먼저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기부여해주는 영어가 저는 영어를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인 회화나 리스닝을 하고 외국에서 돌아왔지만 계속 영어에 대한 갈증이
심하고 할 때 제가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럴 때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윈프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연설문 브라이언 트래시 뭐 이런 분들, 오바마 연설문, 이렇게 용기가 되는 문장들을 계속 또 연습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청취 수업이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따라하게 하고 하니까 듣고 말하고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문장이다 보니까 수업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 받으면서 거기서 문장을 외워서 왔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문장을 배워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문장부터 시작을 하시면 인생에 도움도 되고, 또 다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플러스 영어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오래오래 끈기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어 장르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리스닝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재미가 있으면 영어는 오래 연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답이니까 여러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19년도에는 영어도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19년도가 되시길 권마담이 응원드리겠습니다.